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어 망설였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촉 혹은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소리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바로 이 직관을 영혼으로 사물을 보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이 지혜를 깨우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힘, 바로 직관입니다. 흔히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각이나 막연한 기분 탓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직관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정신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직관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관찰을 뛰어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의 눈을 통해 직관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직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유형의 직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관을 발달시켰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혹시 당신이 직관적인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하는 4가지 직관의 유형. 첫 번째는 감각적 직관입니다. 감각적 직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일종의 물리적인 연결과 같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환경 속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기운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즉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각적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관은 예술가나 공연가처럼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도 이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훌륭한 배우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장면의 에너지와 상대 배우의 감정을 감지하고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각적 직관은 배우들이 장면의 감정적인 기류에 접속하여 관객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직관입니다. 사고적 직관은 매우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직관과 논리, 그리고 이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고적 직관은 우리가 모든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순식간에 도약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죠. 혹시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어느 순간
하고 무릎을 탁 치며 해답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답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사고적 직관의 힘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알아맞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이어붙여 논리적 비약을 이루어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종종 이러한 직관에 의존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향해 자신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직관의 힘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적 직관은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단서만 보고도 전체적인 그림, 즉 빅픽처를 순식간에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코드에서 버그를 발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상상해보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의 직관은 잠재적인 원인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직관입니다. 감정적 직관은 우리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거의 공감각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의 감정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의 기분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감정적 직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우리의 정, 문화 역시 감정적 직관을 통해 더 깊이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습니다. 칼 융 자신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감정적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짓, 목소리 톤, 심지어 애써 피하려는 주제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환자들의 내면적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마치 감정을 읽는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관계 속에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고 더 깊고 자비로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적 직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적 직관은 큰 그림, 즉 숲을 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여러 사건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 비전가, 그리고 전략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판단적 직관이 뛰어났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판단적 직관은 우리 내면에 장착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눈앞의 순간을 넘어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죠. 어떤 면에서 이 직관은 인생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기술입니다. 감각적, 사고적, 감정적,
그리고 판단적 직관. 이 네 가지 유형은 각각 고유한 강점을 가지며 우리가 단순히 논리나 관찰을 넘어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직관의 힘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칼 융이 제안했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 명상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융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권장했던 기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허용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시나리오들을 탐험하는 일종의 명상입니다. 이 기법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연결되도록 돕고 내면의 생각들이 판단 없이 표면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현재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나 질문을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선택과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장면을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떠오르든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상호작용해보세요. 당신의 상상력이 어디로 당신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당신 내면에서 떠오르는 통찰력에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꿈 분석입니다. 융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회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일종의 밤시간의 직관 활동인 셈이죠. 우리의 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아이의 잉태를 알려주는 태몽처럼 꿈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심에 심리학적 접근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침대 옆에 꿈 일기장을 두고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꿈이 아무리 무작위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주제는 당신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해결된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널링, 즉 일기쓰기입니다.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불리는 글쓰기는 당신의 직관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기를 시작할 때 현재 직면한 문제나 내려야 할 결정, 혹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 쓰기 시작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즉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패턴이나 생각을 통해 당신의 직관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가장 깊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직관이 방해 없이 드러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기 쉬운 직관의 미세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을 그저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담담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직관적인 통찰력이 더욱 명확하고 빈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직관을 키워나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째,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직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들은 종종 자신의 창의적인 성공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본능적인 이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은 단순히 똑똑한 결과물이 아닌 진정으로 영감을 받은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관은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직관은 문제의 근원을 직접 가리키는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사건의 증거들을 모아 감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뛰어난 형사와도 같습니다. 셋째,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논리와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직관을 발달시키면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같은 미묘한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넷째, 자기 인식이 깊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삶을 더욱 진정성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 강력한 지혜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미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성찰하고 인생의 더 깊은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직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관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소중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더 깊은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빛과 평온이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어 망설였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촉 혹은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소리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바로 이 직관을 영혼으로 사물을 보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이 지혜를 깨우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힘, 바로 직관입니다. 흔히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각이나 막연한 기분 탓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직관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정신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직관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관찰을 뛰어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의 눈을 통해 직관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직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유형의 직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관을 발달시켰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혹시 당신이 직관적인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하는 4가지 직관의 유형. 첫 번째는 감각적 직관입니다. 감각적 직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일종의 물리적인 연결과 같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환경 속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기운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즉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각적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관은 예술가나 공연가처럼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도 이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훌륭한 배우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장면의 에너지와 상대 배우의 감정을 감지하고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각적 직관은 배우들이 장면의 감정적인 기류에 접속하여 관객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직관입니다. 사고적 직관은 매우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직관과 논리, 그리고 이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고적 직관은 우리가 모든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순식간에 도약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죠. 혹시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어느 순간 하고 무릎을 탁 치며 해답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답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사고적 직관의 힘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알아맞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이어붙여 논리적 비약을 이루어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종종 이러한 직관에 의존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향해 자신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직관의 힘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적 직관은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단서만 보고도 전체적인 그림, 즉 빅픽처를 순식간에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코드에서 버그를 발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상상해보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의 직관은 잠재적인 원인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직관입니다. 감정적 직관은 우리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거의 공감각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의 감정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의 기분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감정적 직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우리의 정, 문화 역시 감정적 직관을 통해 더 깊이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습니다. 칼 융 자신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감정적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짓, 목소리 톤, 심지어 애써 피하려는 주제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환자들의 내면적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마치 감정을 읽는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관계 속에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고 더 깊고 자비로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적 직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적 직관은 큰 그림, 즉 숲을 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여러 사건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 비전가, 그리고 전략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판단적 직관이 뛰어났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판단적 직관은 우리 내면에 장착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눈앞의 순간을 넘어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죠. 어떤 면에서 이 직관은 인생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기술입니다. 감각적, 사고적, 감정적, 그리고 판단적 직관. 이 네 가지 유형은 각각 고유한 강점을 가지며 우리가 단순히 논리나 관찰을 넘어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직관의 힘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칼 융이 제안했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 명상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융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권장했던 기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허용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시나리오들을 탐험하는 일종의 명상입니다. 이 기법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연결되도록 돕고 내면의 생각들이 판단 없이 표면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현재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나 질문을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선택과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장면을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떠오르든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상호작용해 보세요. 당신의 상상력이 어디로
당신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당신 내면에서 떠오르는 통찰력에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꿈 분석입니다. 융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회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일종의 밤시간의 직관 활동인 셈이죠. 우리의 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아이의 잉태를 알려주는 태몽처럼 꿈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심에 심리학적 접근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침대 옆에 꿈 일기장을 두고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꿈이 아무리 무작위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주제는 당신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해결된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널링, 즉 일기쓰기입니다.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불리는 글쓰기는 당신의 직관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기를 시작할 때 현재 직면한 문제나 내려야 할 결정, 혹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 쓰기 시작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즉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패턴이나 생각을 통해 당신의 직관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가장 깊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직관이 방해 없이 드러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기 쉬운 직관의 미세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을 그저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담담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직관적인 통찰력이 더욱 명확하고 빈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직관을 키워나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째,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직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들은 종종 자신의 창의적인 성공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본능적인 이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은 단순히 똑똑한 결과물이 아닌 진정으로 영감을 받은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관은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직관은 문제의 근원을 직접 가리키는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사건의 증거들을 모아 감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뛰어난 형사와도 같습니다. 셋째,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논리와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직관을 발달시키면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같은 미묘한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넷째,
자기 인식이 깊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삶을 더욱 진정성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 강력한 지혜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미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성찰하고 인생의 더 깊은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직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관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소중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더 깊은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빛과 평온이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어 망설였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촉 혹은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소리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바로 이 직관을 영혼으로 사물을 보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이 지혜를 깨우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힘, 바로 직관입니다. 흔히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각이나 막연한 기분 탓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직관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정신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직관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관찰을 뛰어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는 칼융의 눈을 통해 직관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직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유형의 직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관을 발달시켰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혹시 당신이 직관적인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융이 말하는 4가지 직관의 유형. 첫 번째는 감각적 직관입니다. 감각적 직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일종의 물리적인 연결과 같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환경 속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기운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즉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각적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관은 예술가나 공연가처럼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도 이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훌륭한 배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장면의 에너지와 상대 배우의 감정을 감지하고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각적 직관은 배우들이 장면의 감정적인 기류에 접속하여 관객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직관입니다. 사고적 직관은 매우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직관과 논리, 그리고 이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고적 직관은 우리가 모든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순식간에 도약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죠. 혹시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어느 순간 하고 무릎을 탁 치며 해답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답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사고적 직관의 힘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알아맞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이어붙여 논리적 비약을 이루어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종종 이러한 직관에 의존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향해 자신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직관의 힘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적 직관은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단서만 보고도 전체적인 그림, 즉 빅픽처를 순식간에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코드에서 버그를 발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상상해보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의 직관은 잠재적인 원인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해결책으로 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직관입니다. 감정적 직관은 우리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거의 공감각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의 감정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눈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의 기분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감정적 직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우리의 정, 문화 역시 감정적 직관을 통해 더 깊이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습니다. 칼 융 자신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감정적 직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짓, 목소리 톤, 심지어 애써 피하려는 주제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환자들의 내면적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마치 감정을 읽는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관계 속에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고 더 깊고 자비로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적 직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적 직관은 큰 그림, 즉 숲을 보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여러 사건들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 비전가, 그리고 전략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판단적 직관이 뛰어났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판단적 직관은 우리 내면에 장착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눈앞의 순간을 넘어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죠. 어떤 면에서 이 직관은 인생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기술입니다. 감각적, 사고적, 감정적, 그리고 판단적 직관. 이 네 가지 유형은 각각 고유한 강점을 가지며 우리가 단순히 논리나 관찰을 넘어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직관의 힘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칼 융이 제안했던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 명상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융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권장했던 기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허용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시나리오들을 탐험하는 일종의 명상입니다. 이 기법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연결되도록 돕고 내면의 생각들이 판단 없이 표면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현재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나 질문을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선택과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장면을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이 떠오르든 주의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상호작용해보세요. 당신의 상상력이 어디로 당신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당신 내면에서 떠오르는 통찰력에 스스로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꿈 분석입니다. 융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직통회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일종의 밤시간의 직관 활동인 셈이죠. 우리의 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아이의 잉태를 알려주는 태몽처럼 꿈을 매우 의미 있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심에 심리학적 접근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침대 옆에 꿈 일기장을 두고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꿈이 아무리 무작위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주제는 당신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해결된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널링, 즉 일기쓰기입니다.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불리는 글쓰기는 당신의 직관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쓸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기를 시작할 때 현재 직면한 문제나 내려야 할 결정, 혹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 쓰기 시작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즉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패턴이나 생각을 통해 당신의 직관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가장 깊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직관이 방해 없이 드러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기 쉬운 직관의 미세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을 그저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담담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직관적인 통찰력이 더욱 명확하고 빈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직관을 키워나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째,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직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논리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들은 종종 자신의 창의적인 성공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본능적인 이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은 단순히 똑똑한 결과물이 아닌 진정으로 영감을 받은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관은 종종 논리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직관은 문제의 근원을 직접 가리키는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사건의 증거들을 모아 감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뛰어난 형사와도 같습니다. 셋째,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논리와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직관을 발달시키면 우리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의 정서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같은 미묘한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넷째, 자기 인식이 깊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직관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삶을 더욱 진정성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 강력한 지혜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미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성찰하고 인생의 더 깊은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직관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관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습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소중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더 깊은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빛과 평온이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어 망설였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촉 혹은 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소리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바로 이 직관을 영혼으로 사물을 보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이 지혜를 깨우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힘, 바로 직관입니다. 흔히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각이나 막연한 기분 탓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직관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정신기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직관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관찰을 뛰어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는 칼 융의 눈을 통해 직관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직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유형의 직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관을 발달시켰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와 혹시 당신이 직관적인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호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이 말하는 4가지 직관의 유형. 첫 번째는 감각적 직관입니다. 감각적 직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일종의 물리적인 연결과 같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환경 속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나 기운을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즉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각적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직관은 예술가나 공연가처럼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도 이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훌륭한 배우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장면의 에너지와 상대 배우의 감정을 감지하고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각적 직관은 배우들이 장면의 감정적인 기류에 접속하여 관객들에게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직관입니다. 사고적 직관은 매우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직관과 논리, 그리고 이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고적 직관은 우리가 모든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순식간에 도약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죠. 혹시 복잡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어느 순간 하고 무릎을 탁 치며 해답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답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사고적 직관의 힘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알아맞힙니다.